안녕하세요. 민트 오디오북의 김 작가입니다. 자, 안순심 여사의 반란이 벌써 마지막 편이 됐네요. 첫 회를 나중에 다시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잘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속 작가님께 폐해가 된 건 아닌지 살짝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쭉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댓글 읽는 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초야님이 밥기니에 따른 그 남편의 다양한 이름을 알려주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안순심 여사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었을 거예요. 이 끼니에 따라 남자들을 부르는 호칭에 웃음이 터지지 않았나요? 저는 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안순심 여사의 반란이 반란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정혁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이 반란의 목적이 결국 동등한 인격과 대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라라 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이 안순심 여사의 그 반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혁명이 되었을까요? 잠시 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 편에서는 좀 야식거리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쑥스러워서 혼났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순심 여사의 반란 시작합니다. 안순심 여사의 반란. 지은이 미세스 안. 14번째 이야기. 남편의 사랑법.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사라졌다. 이놈의 인간이 인사도 안 하고 갔단 말이야? 현관을 보니 신발이 그대로 있다. 간 건 아니네. 그럼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쾅! 문을 열고 호기 있게 안방으로 들어가 봤지만 거기도 없다. 이 인간이 어디로 갔어? 다시 거실로 나오자 베란다에서 움직이는 형상이 보인다. 저 인간이 저긴 왜 나가? 담배도 안 피우면서. 베란다로 걸어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거기서 뭐해? 제키의 조언 하나하나를 고개까지 끄덕거려가며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래서 죄짓건 못 사는 법이다. 사건 때문에. 모든 핑계는 사건으로 통한다. 얼른 얼버무리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망가지진 않았다. 다행이다. 휴대폰을 귀에 대니 살판나서 읊어대는 제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통화해. 제까다 끊어버리고 거실로 들어섰다. 제키의 충고대로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 당신도 이리 와 앉아. 소파에 앉으며 고집이 부드럽게 말한다. 별말 없이 순심이 와서 앉는다. 일단 출발은 좋다. 순심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묻는다. 어쩌면 칭찬이라도 듣지 않을까 기대도 해본다. 살림살이 개비해서 좋지? 당근 좋지. 대부분 살림살이들이 20년이 넘었다. 짠돌이 남편과 살다 보니 디자인 같은 건 중요치 않다. 그저 제 기능만 발휘해주면 감사할 일이다. 우리 집 가전제품들은 모두 다 정년도 넘기고 정상 수명을 넘긴 지 오래전이다. TV는 지직거리며 비가 오기 일쑤고 냉장고는 끼익하면 멈춘다. 폐가전으로 넘겨도 한참 전에 넘겨야 했었다. 근데 이거 사주고 여기 눌러붙는 거 아니야? 그건 싫다. 일단은 못 박아야 한다. 사달랄 땐 안 사주더니 이혼하는 마당에 무슨. 말만 하면 톡톡 쏘아댄다. 딱따구리가 따로 없다. 예전 같았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겠지만 속으로 길게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말한다.
숙려 기간 동안 당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이제 판세가 뒤집혔다. 고집의 말투가 부드러워진 반면 손심의 말투는 단호하기 그지없다. 숙려 기간 끝났거든. 당신만 법원 왔었으면 벌써 판결 받았어. 다음 출두일엔 절대 늦지 마. 그 이후엔 소송이래. 이혼 소송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니지? 변호사비가 장난 아니라던데. 돈이라면 벌벌 떠는 인간이니 변호사비 들여서 재판까지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끙, 이 일을 어이할꼬. 정말 이혼당하는 거야? 하늘이 노랗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칭찬도 많이 해주고 살림살이까지 다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건가? 미치겠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 이렇게 밀려날 순 없다. 제키의 충고대로 실행해보는 수밖에. 여보, 사실 아까는 나경이 때문에 얘기 못했는데 내가 나경이 살림살이 산다고 했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이냐고 하면 내가 집 얻으려고 했던 돈이거든. 내 마지막 비상금. 그래서 말인데 살림살이 바꿔주는 대신 내가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뭐? 집에 들어와? 손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눈에 힘이 들어간다. 허거, 안 먹히는 거야? 안방 입성은 꿈도 못 꿀 것 같다. 손을 흔들어대며 서둘러 말을 잇는다. 안방 말고 장모님 계시던 방, 그 방에서 살게. 요즘 이혼하고도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대.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딨어. 집도 당신이 갖기로 했고 통장도 당신에게 넘겨줬잖아. 나경이 살림살이 사고 나면 나 무일푼이야. 자꾸만 말이 늘어난다. 30년 동안 고집이 손심에게 했던 말보다 요 한 달 동안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형님 댁에 가서 살든가 그 여자 집에 가서 살아. 아차, 그건 아니다. 그 여자 집에 가라는 건 취소다. 손으로 입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남편이 그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건 싫다. 생각만으로도 짜증난다. 그 여자 집에 가서 살라니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 거야? 정말 최고집 성질 다 죽었다. 릴렉스. 후. 길게 쉼호흡을 한다. 여보, 그냥 하숙 하나 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도 생활비 들 텐데 있는 돈 뺏으는 거 금방이다. 생활비는 집세라고 생각하고 내가 낼게. 한 달에 100만 원 어때?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마음을 다시 다독거리고 손심을 설득한다. 집에서 쫓겨난 뒤에 정말 돈이 많이 깨졌다. 새끼 밥 사먹는 것도 수월찮았다. 박 선배 말이 맞았다. 일주일에 10만 원으로는 내 밥값도 모자랐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 꼴이 너무 우스워졌다. 100만 원? 눈이 번쩍 뜨인다. 나쁘지 않다. 혼자 사나 둘이 사나 기초생활비는 비슷하게 든다. 그래도 다시 저 인간 밥 해먹이고 빨래주고 그건 싫다. 싫어. 집 줄이면 돼. 나도 큰 집 필요 없어. 이러면 계산이 틀려진다. 여보 마누라, 나 좀 살려주라. 나 정말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100만 원 얘기 나왔을 땐 분명히 눈이 반짝거렸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금액을 올려본다. 그럼 한 달에 120. 뭐야? 이 인간이 왜 이리 후해? 한 달에 120이면 주급 30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구미가 당긴다. 50 넘으면 마트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진숙이가 그랬다. 돈 벌어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밥도 해줘야 하는 거야? 빨래는? 낚였다.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고집이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손심을 설득한다. 어차피 당신도 밥 먹어야 하잖아. 세탁기도 돌려야 할 것이고. 그건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허락할 수 없다. 딜을 해본다.
결국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 한 달에 150이면 생각해 볼게. 뭐? 150? 이 여자가 미쳤나? 간이 점점 커진다. 그래도 방법이 없다. 따로 방어도 살자면 돈이 더 들어간다. 무엇보다 이 여자 혼자 두기엔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강철중 자식이 언제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무조건 오케이다. 알았어, 150. 이런, 돈이라면 벌벌 떠는 인간이 뭘 150을 주겠다고? 정말 이혼하기 싫은가 보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조금은 회복되는 것 같다. 애타는 고집의 마음도 모르고 순심은 입꼬리가 올라가려고 한다. 얼른 표정을 가다듬고 마지막 일침을 놓는다. 대신 9시 넘어서는 저녁 없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저녁 얻어먹으려면 꼬박꼬박 9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할 것 같다. 뭐 어차피 정년 퇴임하면 밤에 갈 데도 없는데 뭐. 무조건 오케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저건 뭐야? 아까부터 궁금했다. 남편이 가져온 쇼핑백.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기대가 된다. 뭐 폐물 다 팔았다고 했으니 보석이라도? 순심의 기대치가 올라간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사실 그건 좀 과하다. 아니면 옷? 가방? 뭐가 됐든 어떤가. 난생 처음 남편에게 선물이란 걸 받게 생겼는데. 아차, 맞다. 저걸 잊었다. 저것 때문에 서둘러 들어왔는데. 얼른 쇼핑백을 가져와서 순심 앞에 꺼낸다. 아니, 저게 뭐야? 그냥 쇠통이잖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다. 순심의 속상한 마음도 모르고 고집이 순심에게 전기 충격기를 내밀며 당부한다. 앞으로 이거 꼭 가지고 다녀. 이게 뭐야? 뚱한 목소리로 순심이 묻는다. 전기 충격기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쏘면 돼. 순심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순심이 고집의 손을 확 뿌리치며 소리 지른다. 이젠 별짓을 다 해요. 내가 전기충격기 쓸 일이 어딨어?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사람 앞일을 어떻게 알아? 남은 속이 타 죽겠는데 저리 철없는 소리를 한다. 걱정에 버럭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다음 순간 후회한다. 순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까 얻은 점수 다 날렸다. 급하니 본색이 다 드러난다. 이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거다. 변하긴 개뿔. 기대한 내가 어리석다. 내가 미쳤냐? 널 이 집에 다시 들이게. 버럭 소리를 지른다. 당장 나가! 하수간쳐! 고집은 그 길로 다시 쫓겨나고 말았다. 이놈의 주둥이를 짓짓고 싶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입을 두들겨 팬다. 다음 날 늦은 아침을 먹고 쉬고 있는데 진숙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자고 했다. 당연히 만나야 했다. 집을 줄이고 살림살이를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진숙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커피숍에 들어가니 진숙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진숙이 순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재민이에게 들었어. 네 남편이 애들 좁은 평수로 이사하라고 했다며? 큰 살림살이는 니들이 사기로 했다던데 정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순심도 진숙의 표정을 살폈다. 예전처럼 편하게만 대할 수 없는 게 사돈이라는 관계다. 만만찮기는 사돈집 안방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나야 뭐 그래주면 고맙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는데 빚이 생기니 사실 나도 암담하더라. 알바 뛰어도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쉽지 않더라고. 너무 세상을 우습게 봤지 뭐야. 어차피 볼 꼴 못 볼 꼴 다 보였는데 자존심 챙겨 뭐 하겠는가. 천하의 안순심도 주급 10만 원으로 살았다고 실토한 판국에
그럼 우리 혼수도 다시 해야겠네. 이번엔 제발 내 속 긁지 말자. 순심이 농담처럼 말했다. 진숙도 쿨하게 받아들였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진숙의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 그냥 애들 보고 하라고 하고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해주자.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 결혼 반지까지 팔게 만들어서. 나도 미안. 영희가 그러더라. 예전에 내가 네 속 많이 긁었다고. 뿌린 만큼 거둔 거지 뭐. 두 여자가 마주보고 웃는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다. 근데 네 남편 카리스마 있다.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하냐? 난 이번 일 겪으면서 우리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까지 다 했어. 마누라 속 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허허허. 이혼 소리에 순심이 찔끔한다. 그래도 네 남편 성질은 좋잖아. 강압적이지도 않고. 성질만 좋으면 뭐해. 속이 물러 터졌는데. 마누라는 돈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어제도 그 인간 카드 긁고 왔더라. 옛날 직원들 만났다고. 아니 지금 자기 처지가 남 밥 사줄 때야. 사오정 주제에. 네 남편 같은 남자가 진짜 진국이야. 남편에게 잘해. 복 터진 줄 알고. 진숙이 열이 올라 남편 욕을 한참 하더니 결론은 내 남편이 진국이랜다. 야야 너 누구 약 올리니? 내 남편 보고 진국이라고 하게? 너도 주급 10만 원 받아서 살아봐. 그런 소리 나오나?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경제권도 하나도 안 주고. 순심이 반발하자 진숙이 피식 웃으며 다시 찍어 누른다. 경제권 주면 네가 살아낼 수 있어? 돈 잘 쓰는 안순심이? 월급으로 여기저기 쪼개서 살아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달엔 세금, 다음 달엔 등록금. 그놈의 경조사비는 또 왜 그리 많이 나가? 하여간 고맙다. 네 남편 덕분에 나 숨 돌렸어. 계속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다. 내 씀씀이를 진숙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한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니. 예, 사부인. 진숙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순심의 휴대폰이 울린다. 잠시만. 진숙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심이 전화를 받는다. 고집이다. 왜? 뭐? 알았어. 집으로 갈게. 당신도 집으로 와. 서둘러 일어나는데 순심의 눈에 벌써 눈물이 고인다. 미안해.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어서 가봐. 순심의 표정을 보고 진숙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순심을 보내준다. 순심이 허둥지둥 커피숍을 빠져나간다.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보가 잦아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부모님들의 상일 경우가 많지만 그중엔 배우자를 잃은 경우도 있다. 지금 소식도 그렇다. 박 선배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렇게 정정하던 형님이 돌아가시다니. 순심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고집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경이 나왔을 때도 산후구안도 해주셨고 생활비 떨어져 절절매면 우유도 사다 주셨다. 진즉에 찾아뵙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 했는데 후회스럽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고집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집의 옷을 챙겨주고 순심도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떻게 돌아가셨대? 나경이 결혼식 때만 해도 건강하셨잖아. 나도 몰라. 연락만 받았어. 순심의 질문에 고집이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집 역시 부고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랐다. 이유를 물을 사이도 없이 경찰 관계자에게 연락해달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가 끊겨버렸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차를 세우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모인 것 같았다. 원래 인간성이 좋으신 분이라
그렇겠지. 근조 화환도 그득했다. 영희 남편의 장례식과는 비교가 많이 되었다. 빈소로 들어서자 국화꽃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형님의 영정사진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선배는 보이지 않았다. 아들인 창수만이 빈소에 앉아 인사를 받고 있었다. 고집과 순심도 고인을 향해 절을 2번 하고는 창수와 맞절을 하였다. 그러곤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고집이 창수의 어깨를 2번 토닥거려 주었다. 고집에게 창수는 조카 같은 존재다. 아니, 친조카보다 더 살가운 사이다. 접객실로 가자 박 선배를 볼 수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음식이 그대로인 걸 봐서 음식엔 손도 대지 않고 술만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벌써 소주병이 바닥을 보인다. 순심과 고집이 박 선배를 향해 서둘러 걸어간다. 형! 고집의 부름에 박 선배가 고개를 들었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수님 건강하셨잖아요. 넋이 빠져 오히려 감정이 섞여 있지 않다. 나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아무 생각이. 내가 여기 왜 있냐? 고집아,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냐고. 그런 박 선배 보니 순심의 가슴이 미어진다.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왜 이러세요, 반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 말짱해요, 재수씨.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래요. 박 선배가 소주병을 집어들자 고집이 그것을 잡으며 말린다. 그만 마셔요. 벌써 많이 마셨네. 따뜻한 국물 좀 가지고 와.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술밖에는. 고집이 한숨을 내쉰다. 배우자를 잃은 마음 왜 모르겠는가. 이혼한다고 헤어져 있는 것만 해도 지옥인데. 이러면 형, 장지도 못 따라가요. 고집의 말에 박 선배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대답을 한다. 장지? 아니야,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당연히 내가 가야지. 순심이 일어나 국물을 가지러 간다. 창수처가 순심을 보고 묵례를 한다. 순심이 고생한다며 창수처를 위로한 다음 육개장과 밥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고집과 박 선배가 있는 테이블로 향한다. 빈소에서 절을 하고 나온 시내는 접객실로 향했다.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박 선배를 부른다. 반장님. 고집과 박 선배의 시선이 시내를 향하자 시내는 고집에게도 묵례를 한다. 고집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는다. 음식을 들고 오다 순심은 걸음을 멈추었다. 꼴도 보기 싫은 여자가 남편과 박 선배 앞에 있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 고집이 그런 순심을 보았다. 난감하다. 아직 순심의 오해도 완전히 풀어지지 못했는데. 여긴 뭐하러 왔어요? 바쁠 텐데. 박 선배도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 인사를 한다. 제가 어디 남인가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 별이 아빠 죽었을 때 반장님이 얼마나 애써주셨는데 사모님도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박 선배는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벌게진 눈을 들어 천장만 쳐다본다. 고집의 시선은 여전히 순심에게로 향해 있다. 초조한 표정 역력하다. 시내는 고집의 시선을 따라가다 순심을 봤다. 일어나 순심에게 걸어간다. 고집이 말리려 일어나려고 하자 박 선배가 내버려 두라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시내가 다가오자 순심의 얼굴이 찌푸려진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이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난 듣고 싶은 말 없어. 목구멍까지 올라온 대답을 누르고 시내를 따라 나갔다.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진 않았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자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직은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장례식장의 어두운 분위기와 달리 여긴 너무 환했다. 환한 곳으로 나오니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생각보다 더 젊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많아 보여도 30은 안 되어 보였다. 나이는 무시 못한다. 괜히 비교가 되자 자존심이 상했다. 저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오해? 오해라고? 발끈한다.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 직접 들었어.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분이라고 했지. 지금도 형사님은 제게 좋은 분이에요. 죽은 제 남편이 형사님의 정본이었다는 건 아시죠? 형사님 때문에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사모님께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형사님도 이제 못 온다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찾아가 뵈려고 했지만 형사님이 사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까 잘 해결하려니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걸 알다니. 도대체 남편과 얼마나 친하기에 시시콜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분노를 담아 시내를 노려봤다. 그래도 시내는 뻔뻔할 정도로 꿋꿋했다. 형사님이 왜 올 때마다 다알리아 화분을 사가는지 아세요? 사모님 처녀 쪽 집 정원에 다알리아 꽃이 만발했었다면서요. 아니, 그걸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아? 우리 부부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여자가 점점 더 싫어진다. 사모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집 앞에서 서성이면 대문 사이로 보이는 다알리아 꽃이 사모님 얼굴로 변해서 보이곤 했대요. 그랬던 사모님을 소매치기 덕분에 결혼하게 됐다고. 그 소매치기가 너무 고마워 면회까지 다녀왔다더라고요. 오해는 마세요. 꽃 이야기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예요. 형사님이 그랬어요. 다알리아 꽃만 보면 그때 사모님이 생각나고 고맙고 그렇다고요. 저 혼자 돼서 고생하는 거 보고 혹시라도 사모님 혼자 되시면 어떻게 살아가나 해서 저희 상가도 사놓았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상가를 사놓다니? 금시초문이다.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사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료도 꼬박꼬박 넣어드렸는데. 순심은 계속되는 충격적인 사실에 눈만 깜박거린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짠돌이 짓을 해가며 내 명의로 상가를 사두었다고? 다알리아 화분을 사다 주는 건 나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먼저 반한 건 내가 아니라 남편이었다고? 난 재수없어하는 그 소매치기범을 남편은 고마워 면회까지 다녀왔다고?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 세월은 잘도 흐른다. 며칠 있으면 2번째 출두일이다. 3일장을 끝내고 장지까지 다녀온 후 고집은 당연하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나오더니 안방 침대로 들어가 죽은 듯이 잠들었다. 너무 피곤해 보여 나가라 마라 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밤을 보낸 다음 날 고집을 출근시킨 순심은 영희를 만났다. 혼자서는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내 명의의 상가가 있는지 내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았다. 영희와 함께 은행을 가니 내 명의의 계좌가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았다. 정말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와 있었다. 잔고가 제법 되었다. 등기부등본도 한 통 뽑아보았다. 커피숍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한숨을 돌린 후 등기부등본을 짚어가며 영희가 아는 체를 한다. 그동안 주워들은 상식들을 풀어놓는다. 여기 있지? 갑구,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2008년 7월 28일 매매, 소유자 안순심. 이야,
너 봉 잡았다. 이상가 네 거네, 네 거. 보자. 융자는 얼마나 있으려나. 여기 울구 보이지? 근저당권 설정. 이게 대출받은 거야. 금액이 꽤 되네. 어라? 대출도 다 갚았네? 여기 봐, 순심아. 여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지? 빚 다 갚았다는 뜻이래. 네 남편 짠돌이 짓 해가며 이 빚 다 갚았나 보다, 야. 여간 대단한 남편이야, 네 남편. 영희가 주절주절 읊어댔다. 갑구가 뭐고 을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 상가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은 다 갚았다는 거다. 아무래도 상식을 좀 키워야 할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하는 순심에게 영희가 명쾌한 답을 내렸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라. 그게 네 남편의 사랑법이라고 생각해. 짠돌이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겠냐? 돈 아냐, 돈. 그걸 네 이름으로 해놨다는 건 널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런가? 정말 남편도 나를 사랑해온 걸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평소의 영희와 너무 달랐다. 영희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후한 적이 없었다. 수상하다는 눈으로 영희를 쳐다보며 묻는다. 근데 너 왜 이리 우리 남편한테 후해? 너 그 인간 재수없어 했잖아. 돈 찾아줬다고 그러냐? 좀 섭섭하려고 그런다. 돈에게 밀린 것 같아서. 하여간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렇게 영희가 고집의 편을 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며칠 전 고집이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와 좀 보자고 했다. 다 날릴 뻔한 돈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식사 대접이라도 하자 싶어 비싼 일식집으로 약속을 잡았다. 식사를 하면서 고집이 영희에게 부탁을 해왔다. 제발 순심의 마음을 돌리도록 도와달라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순심이와 헤어지기 싫어하나 싶으니 순심이 기집애가 쬐금 부러웠다. 알았다고 하고 나와 계산을 하려니 그 짠돌이가 이미 계산까지 끝내놓았다. 예전부터 공짜는 없다고 했다. 그 밥값을 하려면 순심을 달래야 한다. 고집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후하긴 뭐가 후해. 생각해봐라. 네 남편 짠돌이 짓을 해서 그렇지 특별히 속썩인 게 뭐 있냐? 다른 남편들처럼 비싼 술집에 가서 카드 긋는 짓 안 하잖아. 아마 네보다 더 알뜰하게 살았을걸. 그러니 경찰 월급으로 상가를 사지. 너한테 맡겨놨어봐. 지금 빚밖에 더 남아있겠냐? 나경이 문제도 한 방에 해결했다며. 그건 인정한다. 남편이 나보다 알뜰하게 살았다는 거. 오죽하면 남자의 지갑에 현찰이 2만 원을 넘긴 적이 없다. 영희의 말대로 내가 맡아서 관리했다면 빚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입덧도 네 남편이 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넌 맛있다고 먹어대고 네 남편은 옆에서 웩웩거리고. 그러고 보니 피임도 네 남편이 했네. 나경이 낳고 바로 수술하고 왔다며. 더 이상 자식 필요 없다고. 우리 남편은 자기 물건 귀하다며 나보고 피임하라고 하더라. 뭐 정력이 약해진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듣고 보니 이쁜 짓도 많이 했네. 사람이 나쁜 짓만 하고 사는 건 아니구나 싶다. 나경이를 가졌을 때 순심은 입덧이란 걸 몰랐다. 모든 게 맛있었다. 그런데 별난 남편이 순심 대신 입덧을 하였다. 음식 냄새만 나면 웩웩거려서 거의 먹지를 못했다. 피임도 마찬가지다. 출산하고 진이 빠진 순심을 보고는 눈이 붉어져서는 당장 수술을 하고 왔었다. 그런 것들이 그 남자의 사랑법이었나? 모르겠다. 혼자가 되고 보니 남편 그늘이 참 중요하더라. 너나 나나 남편 그늘에서 살아서 뭐 하는 게 있냐? 나 봐라. 당장 사기당할 뻔했잖아. 네 남편 아니었으면 길거리나 앉았겠지. 넌 특히 혼자 못 살아. 선우하고 어째 볼 거 아니면 그냥 네 남편 봐줘. 선우하고 뭘 해? 선우는 그냥 친구야.
남자 아니야. 별소리를 다 듣는다는 듯 순심이 말한다. 그럼 네 남편은 남자냐? 아직도 필이 통해? 영희가 피식 웃으며 놀리듯 묻는다. 몰라. 기집애 별걸 다 묻고 있어. 그래, 아직도 가끔은 멋있다. 왜? 말투를 보아하니 아직도 남편에게 마음이 있구만. 이혼하니 많이 해도 싫은 건 아닌 거야. 이제 모르겠다. 순심에게 맞는 짝이 선우인지 최고집인지. 남들 눈에 어울려 보이는 커플이 최상의 커플은 아니겠지. 본인들의 마음이 최고인 것 같다. 네 남편이 너 없으면 안 되겠다는데 굳이 헤어질 필요가 뭐 있냐? 주위에 재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보통 속 끓이는 거 아니더라. 그냥 살아. 그 정도 재력이면 말년에 돈 때문에 고생할 것도 없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인간 마음을? 나도 아직 진심을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 네 남편. 너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나한테 밥까지 사더라. 그 짠돌이가 비싼 일식을 말이야. 영희는 비밀을 털어놓고 만다. 자기 입으로 말 못하면 옆에서 얘기해줘야지 어쩌겠는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내가 큐피트의 화살이 되어줘야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영희 저 기집애가 남편 편을 들 때부터 수상하다 했어. 근데 밥을 얻어먹었다고? 그것도 비싼 일식을? 영희에게 따진다. 야, 너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 그 많은 돈을 찾아줬는데? 어라? 이젠 친구보다 남편이다 이거냐? 내가 섭섭하려고 그런다. 이런, 진심이 너무 표현됐나? 나쁜 일을 연이어 당한 친구에게 내가 심했다. 영희의 표정을 슬쩍 살피지만 섭섭해하는 표정은 아니다. 다행이다. 오히려 변명을 해준다. 내가 내려고 했어. 근데 벌써 계산까지 마쳤더라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 아니겠냐? 네 남편이 너 아니면 나한테 밥 살 사람이야? 네가 살짝 부럽더라. 그건 맞다. 그 짠돌이는 웬만해서는 남들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머리만 아프다. 화제를 돌린다. 넌 괜찮아? 그 사기꾼 때문에 마음 많이 안 다쳤어? 사실 순심은 걱정 많이 했다. 혼자서 울고 있을까봐 전화도 몇 번씩 했었지만 내내 씩씩한 목소리만 들려왔었다. 아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고와도 내 님이고 미워도 내 님이라고. 죽은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 그 사람이 애들한텐 끔찍했잖아. 그래서 보험도 준비해준 건데 난 그냥 룰루랄라 남자한테 미쳐서. 통장 보니까 벌써 많이 썼더라고. 이제부터는 알뜰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순심이 영희를 빤히 본다. 그래? 그렇게 때렸는데도 남편이 생각났어? 때리기만 했겠니? 잘해준 것도 있었지. 살았을 때는 못해준 것만 생각나던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많이 받고 살았더라고. 너도 생각해봐. 네 남편이 너에게 정말 나쁘기만 했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고집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말을 안 한다고 느껴지는 게 없었겠는가. 그걸 알았으니 힘들어도 그 옆에 붙어 살았겠지.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그 독재 밑에서 살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다. 15번째 이야기. 아직도 내가 여자이기 때문일까? 아동여성계 사무실. 김영사가 컴퓨터로 강철중의 위치를 파악 중이다. 고집이 옆에서 보고 있다. 강철중 자식 조용한데요? 그놈 수법이야. 긴장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칼에 끝내버리는 거. 이 형사 보고도 조심하라고 그래. 절대 혼자서는 덤비지 말라고. 그렇게 대단한 놈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놈 칼에 비열이 아빠가 죽고 고집까지 중상을 입었다.
고집이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면 그놈은 그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랬으니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칼을 가는 것이겠지.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도 증거 하나 남기지 않는 놈이야. 근데 박 반장님은 요즘 영 안 오시네요. 전화도 안 받네. 오늘 좀 들려보려고. 고집이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사무제 날 넋이 빠져있던 박 선배가 자꾸만 떠올라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었다. 휴대폰을 걸어보니 집안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할 수 없이 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고집은 간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다. 온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박 선배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며칠째 술만 마셨는지 빈 술병이 그득했다. 형! 고집이 한달음에 달려가 박 선배를 흔들었다. 하지만 박 선배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불렀다. 이 정도로 술을 마셔댔으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연사할 수도 있다. 마음이 초조했다.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 선배는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다. 포도당이 빠른 속도로 몸속으로 들어간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집이 박 선배를 쳐다보고 있다. 문이 열리고 순심이 들어온다. 순심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있다. 병원으로 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새 죽을 쏘서 가져왔나 보다. 좀 어떠셔? 영양실조래. 거의 못 먹었나 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어떡해. 순식간에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렸다. 배우자를 잃으면 저렇게 되는 것일까? 박 선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고집이 박 선배를 흔들며 묻는다. 형, 정신이 들어요? 박 선배가 천천히 눈을 뜬다. 다행이다. 휴, 한숨을 내쉰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여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박 선배가 묻는다. 병원이에요. 도대체 며칠을 굶고 술만 마신 거야? 고집이 나무라듯 말했다. 혼자선 밥이 안 넘어가.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사방에서 칼바람이 불어와. 있을 땐 같이 있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소중한 걸 몰랐어. 장판을 켜고 누워도 너무 추워. 가고 나니까 잘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날 내가 안 나가고 옆에 있었으면, 그래서 쓰러진 걸 빨리 발견만 했으면 아직 살아있을 텐데.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러다 보면 또 보고 싶고.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몸을 돌려 눈물을 닦아낸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더니 그런가 보다. 하긴 긴 세월 희노애락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잃었는데 어찌 무섭지 않겠는가. 죽 좀 드세요. 순심의 말에 고집이 박 선배를 일으킨다. 그 사이 순심이 보온병을 꺼내 그릇에 죽을 붓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죽이 맛깔스러워 보이지만 박 선배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내려놓는다. 도저히 먹히지 않는다. 제발 좀 드세요. 형님도 반장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박 선배가 다시 수저를 들고 죽을 떠먹는다. 역시나 몇 숟가락 먹지 못한다. 수저를 내려놓고 그의 눈물을 보이고 만다. 순심도 고집도 마음이 아프다. 장수 곧 올 거예요. 장수 오면 걔랑 합쳐요. 형 혼자 있다가 큰일 나겠어요. 고집의 말에 박 선배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심은 눈물이 나서 있을 수가 없다. 병실에서 나와버린다. 병실을 나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구름이 떠다니다 만나고 다시 떨어지고 우리네 인간들과 똑같다. 혼자선 밥
답이 안 넘어가.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사방에서 칼바람이 불어와. 있을 땐 같이 있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소중한 걸 몰랐어. 장판을 켜고 누워도 너무 추워. 가고 나니까 잘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날 내가 안 나가고 옆에 있었으면, 그래서 쓰러진 걸 빨리 발견만 했으면 아직 살아있을 텐데.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러다 보면 또 보고 싶고. 박 선배의 말이 자꾸만 귀에서 맴돈다. 때리기만 했겠니? 잘해준 것도 있지. 살 때는 못해준 것만 생각나던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많이 받고 살았더라고. 영희의 말도 생각난다. 부부란 정말 무엇일까? 순심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장수가 오자 고집은 병실을 나왔다.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자 벤치에 앉아있는 순심이 보였다. 박 선배의 일을 겪고 나자 이혼하기가 더 싫어졌다. 자기의 미래를 보는 듯했다. 반장님은? 고집이 앞에 서자 순심이 물었다. 장수 왔어. 그랬냐는 듯 순심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이 고집은 순심의 옆에 앉는다. 저 남자도 내가 죽으면 저럴까? 저만큼 힘들어 할까? 순심은 괜히 궁금해져서 묻고 만다. 나 죽으면 당신도 저럴까? 난 더 하겠지. 순심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고집의 대답이 튀어나온다. 뭐라고? 난 더하다고? 설마 나 죽으면 저렇게 알아눕는단 말이야? 그 좋아하는 밥도 마다하고? 거짓말, 어디서 개뻥이야? 갈수록 구라만 늘고 있다. 여보, 나 말인데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 없이 혼자 살고 싶지 않아. 고집이 순심에게 매달려 본다. 제끼가 그랬다. 소리만 지르지 말고 진심을 얘기하라고. 뻘쭘하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진다고. 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의논이란 것도 할 줄 모르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내가 왜 당신 마음을 다른 여자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데? 그 소매치기 면회까지 갈 정도로 내가 좋았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순심이 따지고 들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나에겐 하지 않는지. 내 마음하고 같을 거라 생각했어.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당신을 남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 같다고 일심동체라고. 누가 자기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나? 진심이었다. 한 번도 순심과 자신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고집의 말에 순심이 손가락으로 고집의 팔을 세게 꼬집는다. 아! 비명을 지른다. 아프다. 눈물이 날 것만큼 아프다. 왜 이래?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참는다. 그래도 너무 아프다. 꼬집힌 팔을 잡고 고집은 어쩔 줄 모른다. 인상을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며 아픔을 달랜다. 이래도 한 몸이야? 당신은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파도 난 몰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받는 줄 아는 거고, 귀하다 해야 귀하게 대접받는 줄 알아. 난 당신 마음까지는 못 읽어. 독심술사가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지. 난 다알리아 꽃보다 붓꽃을 좋아해.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해, 난. 순심이 다다다 말을 쏟아낸다. 안순심, 이렇게 말 잘해도 되는 거야? 30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붓꽃 사다 주면 돼? 그러면 이혼 안 하는 거야? 고집이 애처로운 눈으로 매달렸다.
몰라.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거야. 에구, 이혼 안 한다는 말 받아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제키 말대로 제일 친한 친구까지 찾아가 밥까지 사 먹이며 얘기 좀 잘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날 이상한 동물 보듯 하던 영희의 표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뜨끈뜨끈하다. 이제 또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말 힘들다. 기운이 쭉 빠진다. 끙. 아랫배에 힘을 준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나오지를 않는다. 다시 힘을 준다. 끙. 나올 것 같다. 실패다. 다시 힘을 준다. 풍덩 하고 덩어리가 떨어진다. 성공이다. 휴, 숨을 내쉰다. 뒷마무리를 하려고 휴지거리를 만지는 순간, 이런, 휴지가 없다. 여보, 여보. 손심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아차,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 요즘 손심은 아주 살판났다. 새 여자들이 모여 노느라고 정신없다. 그래도 고집은 잔소리 한마디 못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해? 고집은 울상을 짓고 만다. 그 시간, 손심은 영희와 진숙과 함께 조용필 콘서트에 와 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용필 오빠를 환호하는 팬들로 가득 찼다. 아줌마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많았다. 기도하는, 열창하는 용필 오빠의 목소리에 오빠 외치는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세 여자도 예외가 없다. 손심과 진숙과 영희도 제정신이 아니다. 땡큐 조용필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용필 오빠의 열정을 느낀다. 온몸에서 피가 끓어오른다. 오빠! 신곡 바운스가 흘러나오자 체조 경기장이 다시 들썩거린다. 젊은 친구들까지 다들 일어나 어깨를 흔들어댄다. 손심도 영희도 진숙도 어깨동무를 하고는 몸을 흔든다. 남편은 큰 걸 보고 뒤를 해결하지 못해 절절 매는데 손심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아동여성계 사무실. 고집이 짐을 정리하고 있다. 김영사가 옆에서 도우며 묻는다. 내일 퇴임식엔 사모님 오세요? 몰라. 고집이 뚱하니 대답한다. 여자 마음은 도통 알 수가 없다. 아니, 다른 여자 마음 같은 건 관심 없다. 손심의 마음만 중요하다. 근데 아직도 대답을 주지 않고 고집의 애만 태우고 있다. 집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안방은 출입 금지다. 고집은 요즘 장모님 방에서 잔다. 마누라가 없으니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 가자고 했어요? 아니.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같이 가자고 졸라야죠. 다음 주 토요일은 언제예요? 뭐래? 잘못하면 정년퇴직하자마자 이혼당하겠네요. 이 자식이 아주 고사를 지내라. 아니, 그게 아니라 계장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죠. 반지도 아직 안 드렸죠? 분위기를 잡으려 치면 살랑살랑 빠져나가는 손심 때문에 고집도 애가 탄다. 그냥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고 해서 청혼 이벤트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세요. 이벤트? 돈은 좀 들겠지만 확 구미가 당긴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그대가 돌아서면 조용필의 바운스가 울린다. 고집의 휴대폰이다. 얼른 휴대폰을 받아든다.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김영사의 시선이 느껴진다. 제기랄, 김영사에게 또 놀림을 당할 것 같다.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손심이 고집의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벨소리로 설정해 주었다. 지웠다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말에 깨갱해서 지우지도 못하고 있다. 최고집 신세, 참 불쌍하게 되었다. 여보세요. 접니다, 이 형사. 강철중 때문에 순심에게 붙여놓은 이 형사다. 무슨 일인지 불안한 마음에 얼른 묻는다. 무슨 일이야? 사모님이 어떤 남자랑 만나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강철중 그 자식이 벌써 손을 뻗친 건가? 강철중이야? 아니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50대 초반 정도? 강철중이 아니면 누구지? 누가 감히 내 여자를 만나?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 지금 어디야? 예술의 전당이요. 남자 사진 찍어 보내고 일단 따라붙어. 휴대폰을 끊고 조금 있자 띠리링 사진이 송신되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사진을 확인하니 선우다. 얼굴이 굳어진다. 김영사가 들여다보며 묻는다. 누구예요? 있어. 재수없는 놈. 옛날부터 재수없었다. 부족한 거 하나 없는 놈이 순심을 사랑한다며 포기해달라고 하는데 자존심 무척 상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자존심보다는 원하는 마음이 컸었다. 사모님 혹시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찾을 생기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리 없다. 순심은 나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할 것이다. 고집은 아직도 착각에 사로잡혀 소리를 버럭 지른다. 연애는 무슨. 이크, 놀래라. 김영사가 슬그머니 몸을 뺀다. 고집에 속이 타든 말든 순심은 선우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다. 와인까지 곁들여서 분위기 삼삼하다. 순심의 헤어스타일도 변했다. 그렇게나 하고 싶어 하던 웨이브 머리다. 한결 우아해 보인다. 테이블 주위로 클래식 연주자들이 몰려들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 달콤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어리둥절한 순심이 눈을 깜빡이자 선우가 반지 케이스를 열어 순심에게 밀어준다.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폭죽이 터진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다. 이 나이에 애들처럼 이런 곳에서 청혼을 받다니. 난감하고 창피하지만 싫지 않은 이 감정은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여자이기 때문일까? 문자 송신되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 심통난 얼굴로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고집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확인한다. 눈이 번쩍 뜨인다. 선우 자식이 순심에게 청혼을 하고 있다. 비싸 보이는 반지를 내밀면서. 환장하겠다. 열받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들여다보던 김영사가 눈치를 살피며 또 한마디 한다. 그러기 진작 가랬잖아요. 반지만 사들고 다니면 뭐해. 전해주지도 못할걸. 창피하다. 김영사 보기 부끄럽고 이영사 보기는 더 난감하다. 이영사는 우리가 이혼 수속 중인 줄도 모른다. 그런데 순심이 다른 남자에게 청혼을 받고 있으니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 것인가. 순심을 얼마나 흉볼 것인가. 이영사 들어오라 그래. 차마 직접 말하지 못하고 김영사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러곤 밖으로 나가버린다. 에구 에구. 어깨가 처져서 나가는 고집의 뒷모습이 철양맞다. 따라 나가서 위로해주고 싶지만 일단은 이영사부터 불러들여야 한다. 더 지켜보게 하다간 어떤 사진을 찍어보낼지 모른다. 혹시라도 호텔 룸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때는 끝장이다. 휴대폰 신호음이 들리고 이영사가 전화를 받는다. 명령을 하달한다. 절수하래. 이벤트 진행하던 연주자들도 다 빠지고 테이블엔 순심과 선우만 남아있다. 아직 힐끔거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거두어졌다. 순심은 작게 심호흡을 했다. 다시 선우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게 안타깝지만 얼씨구나
청혼을 받아들일 순 없다. 요즘 들어 순심은 고집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투박스런 말투 속에 숨어있던 속정을, 자신을 아끼는 깊은 마음을. 퇴근도 빨라졌다. 말도 길어졌다. 어제는 파일을 잔뜩 들고 와서 순심에게 주었다. 보험 증서들이라고 하면서. 보험도 꽤 많았다. 고집의 생명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까지 순심의 보험도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돈 때문에 고통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적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랬다. 다음 달이면 적금 탄다고. 그동안 임대료 모아놓았던 돈하고 합치면 대출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짠돌이 짓을 하더니 엉뚱한 데다 돈을 쓴 건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직 순심의 마음은 고집을 밀어내지 못했다. 그게 사랑인지 정인지 모르지만 같이 살아온 30년 세월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너랑 결혼하면 불편할 게 없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널 사랑할 순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반지 케이스를 선우에게 밀며 순심이 말했다. 또 차이는 거니? 우린 친구잖아. 그때도 넌 그랬어. 우린 친구라고. 남편하고 화해한 거야? 그러려고. 그래, 이젠 용서해 줘야겠다. 나 역시 잘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 내가 알뜰한 여자였으면 남편은 애초에 통장을 다 맡겼겠지. 혼자서 머리 터져가며 돈 관리 안 했겠지. 갑자기 고집이 보고 싶어졌다. 그만 가자. 순심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선우가 따라 일어선다. 데려다 줄게. 아니야, 혼자 갈래. 혹시 우리 남편 보면 그렇잖아.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 마음 상하게 할까봐 혼자 간다고? 아이고, 그 형님은 역시 복 터졌다. 저런 여자를 꿰어차고 사니까. 이혼한다고 해서 혹시나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어쩌겠어. 나는 아니라는데. 선우는 쿨하게 보내준다. 그래, 그럼 잘 가. 행복해. 대신 우리 자주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린 친구잖아. 순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를 강조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시장부터 들렀다. 간만에 재래시장에 갔더니 기운이 뻗친다. 굵은 조기가 눈에 들어온다. 조건반사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게 더 먼저 눈에 들어오다니 속으로 끌끌 혀를 차며 조기를 주문했다. 아줌마, 이거 5마리만 주세요. 소금간도 해주세요. 이거 한 마리면 또 밥 한 그릇 뚝딱 할 것이다.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입꼬리는 하늘을 향한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들떴다. 그런 순심을 따르는 그림자가 있다. 이상한 느낌에 순심이 고개를 돌려 뒤를 살핀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보인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여자들 납치해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다던데.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든다. 에이, 설마 젊은 애들 두고 나같이 늙은 여자를. 나 같은 거 잡아다 쓸 데도 없다. 마늘도 제대로 못 갈 텐데. 아닌가? 장기를 떼어내서 팔아버리고 어딘가에 버려지는 거 아니야? 순심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빨리 한다. 순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자가 순심을 스쳐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간다. 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다. 그 순간 순심의 몸을 낚아채는 손이 있다. 강철중이다. 미처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입이 막히고 코로 에테르 냄새가 들어온다. 몸이 축 늘어진다. 순심의 손에 들려진 조기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중 한 마리가 강철중의 발등으로 떨어진다. 에이, 비린내. 신경질을 내며 강철중이 조기를 발로 차버린다. 조기가
저만치 날아간다. 고양이가 와서 잽싸게 채간다. 16번째 이야기. 미워도 내님, 고와도 내님. 이미 시간이 늦었다. 9시가 다 되어간다. 9시 넘으면 밥도 안 준다고 했는데 하긴 가봤자 순심도 없을 텐데 뭐. 씁쓸하다. 이젠 정말 끝인가 싶다. 결국 순심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어본다. 선우가 내밀었던 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다이아다. 순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용했다. 다시 뚜껑을 탁 덮어 주머니에 넣는다. 술이라도 한잔 해야 할 것 같다. 몸을 일으켜 사무실을 벗어난다. 사진이 송신되는 소리가 들린다. 이 형사 이 자식 철수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한 거야? 또 뭘 찍어 보낸 거야? 투덜거리며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고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선우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한 순심이 의자에 묶여있다. 실수다. 선우가 집에까지 바래다 줄 줄 알았다. 아무리 내 꼴이 우스워지더라도 순심을 지켜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른다. 고집의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마 내 속을 바짝바짝 태울 심사인 것 같다.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느릿한 강철중의 목소리가 들린다. 빠르네. 역시 최고집이야. 너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어. 고집이 철중을 향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 살리고 싶으면 빨리 와. 혼자 와야 되는 거 알지? 알다시피 난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철중의 목소리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지마 여보.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한적한 창고 부지. 그중 낡은 창고 안에 순심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다. 강철중이 순심의 앞에 서서 강목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두드린다. 무섭고 두렵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한때 강력계를 휩쓸었던 최고집의 아내다. 덜덜 떨면서도 호기 있게 묻는다. 너 누구야? 당장 풀어지지 못해? 강철중이 피식 웃는다. 순심이 앞으로 의자를 들고 와 앉으며 비릿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누구냐고? 형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나? 나 강철중이야. 당신 남편 배에 칼침 놓은 강철중.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강철중. 네 남편만 아니었음 난 지금쯤 저 태평양 바다에서 비키니 입은 여자들하고 인생을 즐기고 있었을 거야. 내 일처리는 언제나 완벽했는데 네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빨간 줄이 그어졌어. 그런데 내가 참아야 해. 말해봐. 강철중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진다. 분노가 느껴진다.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사람 앞길을 어떻게 알아? 고집의 말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던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난 성질만 부렸으니. 강철중의 휴대폰이 울린다. 급할 것 없다는 듯 한참을 미적거리더니 받는다. 빠르네. 역시 최고집이야. 남편이다. 남편이 내가 붙들린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살리고 싶으면 빨리 와. 혼자 와야 되는 거 알지? 알다시피 난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앞에서 주절거리는 놈의 상태로 보아 남편이 오면 죽일 것 같다. 남편이 죽는 건 싫다. 얼른 소리를 질렀다. 오지마 여보. 순간 강목이 날아왔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다. 비명이 터진다.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고집의 차가 달리고 있다. 마음이 급하다. 지체했다간 순심이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비오리 아빠가 죽던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두려움에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간다. 강철중 그 자식은 잡아야 한다. 내가 죽더라도 잡아야 한다. 공공의 적이다. 핸즈프리를 눌러 전화를 건다. 김영사, 강철중이 우리 집사람 잡고 있어. 나 먼저 갈 테니까 준비해서 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다급한 김영사의 외침이다. 집사람이 잡혀 있다니까. 장소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형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 달려나와 차에 올라탄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순심은 여전히 의자에 묶여있다. 아까 몽둥이에 맞은 곳이 옥신거리며 아파온다. 두렵다. 무섭다. 남편이 안 와도 무섭고 와도 무섭다. 자동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고 고집이 뛰어들어온다. 고집의 시선이 묶여있는 순심에게로 향한다. 두려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순심에게로 뛰어가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여보, 괜찮아? 오지마, 가! 그런 두 사람을 강철중이 보며 구경하고 있다. 여전히 손에는 강목을 들고 있다. 고집이 강철중에게 명령한다. 집사람은 보내줘. 관객이 있어야지. 관객 없는 쇼는 재미가 없잖아. 총부터 버려. 고집이 망설인다. 총을 버리면 저 자식을 제압할 방법이 없다. 안 돼, 여보. 난 괜찮아. 이 자식 공공의 적이야. 그냥 쏴. 푸창푸수라니까. 그러면서 강목으로 다시 순심의 다리를 후려친다. 그 바람에 순심이 의자에 묶인 채 바닥으로 나뒹군다. 고집이 놀라서 순심을 부른다. 여보! 아프다. 입술을 깨물고 비명을 참는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저 개자식을 잡아야 한다. 난 최고집의 마누라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자 조그만 카터칼이 보인다. 묶인 손을 뻗어 카터칼을 짚는다. 집사람을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총 버려. 할 수 없이 고집이 총을 버린다. 순심을 두고 모험을 할 순 없다. 순심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이런 비극이 있나. 형사가 총을 버리다니. 강철중이 비아냥거리더니 이내 고집을 향해 사정없이 강목을 휘두른다. 몸을 움직여 피해보지만 이내 얻어맞는다. 강목을 잡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나이 때문에 체력이 딸린다. 결국 바닥에 나뒹군다. 여보! 순심이 고집을 애타게 부르며 카터칼로 자신의 손을 묶은 밧줄을 자른다. 벌써 고집의 온몸이 피범벅이다. 가슴이 아프다. 여보! 이 나쁜 놈아! 그만하란 말이야! 그런 말 들어줄 생각 전혀 없다. 저 자식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두 연놈을 죽이고 이 나라를 뜰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느라 복수의 순간이 늦어졌을 뿐이다.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그 순간 순심이 밧줄을 끊어내고 가방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조준한다. 순심의 시선에 철중의 등이 보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고집을 향해 강목을 내려치려고 한다. 순심이 버튼을 누른다. 전기가 흐르자 철중의 몸이 바닥거리며 피 쓰러진다. 멀리서부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기동 차량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미 상황은 종료다. 고집과 철중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순심의 손엔 전기 충격기가 들려있다. 대원들을 보자 순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고집에게로 기어간다. 아까 맞은 다리가 아직 아프다. 여보 괜찮아? 대답도 없이 비명만 새어나온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김영사가 고집에게로 달려와 상태를 살핀다.
보아하니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힘들게 눈을 뜬 고집과 눈이 부딪히자 김영사는 손심 몰래 손가락을 입술에 세로로 대고는 윙크한다. 쇼를 하라는 이 얘기다. 고개를 돌려 손심을 보자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자기를 챙기는 손심이 보인다. 그렇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순 없다. 앰뷸런스 불러. 계장님, 계장님. 김영사가 과장되게 큰 소리로 외친다. 앰뷸런스? 정말 목숨이 위험한 거야? 걱정이 와락 밀려온다. 여보 죽지 마.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고집이 겨우 입을 연다. 정말이야? 말을 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 반갑다. 정신이 들어?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이동용 침대를 들고 와 고집을 옮기려 한다. 고집이 싫다고 고개를 흔든다. 왜? 빨리 병원 가야 해. 당신 많이 다쳤단 말이야. 순심의 걱정도 아랑곳 없이 고집은 자기 주머니를 가리킨다. 꺼내봐. 순심이 주머니를 뒤지자 반지 케이스가 나온다. 이게 뭐야? 궁금증을 담아 고집을 쳐다본다. 열어봐. 내가 당신 선우한테 양보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 거야? 당신 이름 고집인 거 다 알아. 그러니 빨리 병원부터 가자.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치료부터 해야 된다고. 당신이 내 맘 안 받아주면 나 안 가. 나 혼자서 못 산다니까. 혼자 살기 싫다니까.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다. 이 남자가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 기도 안 찬다. 사모님 빨리 받아요. 계장님 저 반지 한 달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뭐야? 그럼 왜 아직까지 안 전해준 거야? 이 툰티나. 빨리요. 진짜 계장님 죽이실 거예요. 김영사의 닥달에 손심이 얼른 케이스 열고 반지 꺼낸다. 그것을 고집에게 넘겨주려는 찰나 김영사의 표정을 봤다. 이건 두 남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대로 당할 수 없다. 남은 내 인생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살고 만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럼 또 소리 버럭버럭 지를 거야?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일 없어. 나에게 의논도 없이 여기저기 돈 줄 거야? 안 그래? 집안일도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그게 뭐에 그리 힘들다고. 그럴게. 나 취미생활도 할 거야. 친구도 만날 거고. 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내 옆에만 있어줘. 내 아내로만 남아있어줘. 쑥스럽지만 눈 질끈 감고 내뱉는다. 사랑해. 사랑해 안순심. 이 남자가 이런 달콤한 말을 하다니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감동이다. 나도 사랑해. 톱이다. 순심이 고집을 앉자 고집이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이런 다친 데를 건드렸구나. 얼른 몸을 떼면서 사과한다. 미안 여보. 반지 이리 줘. 고통을 참으며 고집이 손을 내민다. 순심이 반지를 주자 고집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 기동대원들이 휘파람을 불어가며 박수를 쳐준다. 부끄럽다. 많이. 그래도 기분 좋다. 무지 좋다.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다. 날씨가 화창하다.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을 연다. 바람이 덥게 여겨진다. 여름이 오려나 보다. 아래를 내려보자 이삿짐 트럭이 와 있다. 오늘은 나경의 이삿날이기도 하고 순심의 살림살이를 계비하는 날이다. 나경이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결혼할 때 샀던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순심의 집으로 보내졌다. 물론 나경은 그들의 집에 적당한 것들로 다시 장만했다. 비용은 당연히 고집이 부담했다. 그 짠돌이가 그렇게 통장이 든든한지 몰랐다. 살림살이를 바꾸고 나니
집이 새집 같다. 젊은 감각의 가구에 최신식 가전제품, 양문형 냉장고에 42인치 대형 TV, 드럼 세탁기, 에어컨까지. 좋아서 입이 떡 벌어진다. 침대는 나경이 그대로 쓴다고 해서 고집이 따로 사주었다. 같이 나가서 침대를 고르는데 살짝 설레기도 했다. 제2의 신혼기를 꿈꾸면서. 이삿짐 직원들이 다 옮겨주고 가자 순심이 해벌쭉해서 온 집을 돌아다닌다. 입꼬리를 올리고 만면에 웃음을 머금자 고집이 묻는다. 그렇게 좋아? 진짜 좋아. 순심이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정말 좋다. 이제 AS 기사들에게 민망해 할 일도 없을 것 같다. 순심이 환하게 웃는 모습에 고집도 기분이 좋다. 남편 노릇하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진다. 진작 바꿔줄 것을 살짝 후회도 된다. 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진다. 그 햇살 속에 순심이 반짝거린다. 고집의 눈에는 아직도 어여쁘기만 하다. 아직도 사랑스럽다. 순심이 소파로 걸어가 앉더니 리모컨을 들어 TV를 켠다. 시사토론 중이다. 채널을 바꾼다. 스포츠 중계다. 다시 채널을 바꾼다. 야한 신음과 함께 남녀가 야릇한 장면을 연출한다. 침이 꼴깍 넘어간다. 채널을 돌리려고 하자 고집이 제지한다. 좋은데 왜 돌려? 그러면서 은근슬쩍 순심의 옆으로 다가온다. 욕구가 솟는다. 욕망이 솟는다. 하체가 불끈 달아오른다. 아까부터 순심이 예뻐 보이던 찰나에 야동을 봤으니 당연한 결과다. 나이 60에 무슨 짓이냐고. 사랑을 나누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 정 안 되면 약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끄떡없다. 정력이 넘쳐난다. 약 따위 필요 없다. 얼마 전까지 나쁜 놈 잡으며 현장에서 뛰던 몸이다. 아직 화나긴 하지만 뭐 어때? 우리가 남인가? 부부인데. 고집은 순심의 옆에 앉아 슬쩍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부드러운 살결이 만져진다. 점점 더 동한다. 왜 이래요, 대낮부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만 순심이 은근히 빼어본다.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튕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 고집이 대답 대신 순심의 손을 잡아 아래로 이끈다. 순심의 손에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아는 물건이다. 순심의 전용 장난감. 에그머니나 이 환한 대낮에 일 치르겠네. 그래도 살짝 기대가 된다. 이 남자와의 사랑은 언제나 만족스럽다. 사랑을 나눌 때만큼은 어느 로맨티스트 못지않게 달콤한 남자니까. 고집의 입술이 순심의 입술을 머금는다. 아랫입술, 윗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입안으로 쳐들어온다. 방금 양치를 했는지 상큼한 치약 맛이 난다. 순심의 혀를 올가매고 강하게 빨아들인다. 순심도 호응한다. 금방 키스가 뜨거워진다. 호흡이 거칠어진다. 고집의 손이 순심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한다.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골짜기를 더듬는다. 이러다가 진짜 거실에서 일 치르겠다. 커튼도 치지 않은 거실이라 누가 볼까 무섭다. 얼른 입술을 떼어내고 속삭인다. 방으로. 흥분에 젖은 목소리로 순심이 말한다. 색달라서 좋은데. 은근히 파격을 원하는 눈빛이다. 이 남자가. 나이 먹더니 점점 이상해진다. 뭐 그게 싫은 건 아니다. 정말 여기서 한판 벌여. 사람이 점점 음흉해진다. 그럼 커튼이라도. 그 말에 고집이 몸을 일으킨다. 서둘러 거실 베란다 커튼과 주방 쪽 커튼을 치고는 순심에게로 다가온다. 마음이 급하다. 오는 도중 벌써 우통을 벗어버린다. 아직도 짱짱하다. 하긴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누비던 사람이니 오죽할까. 웬만한 40대보다 더 탄탄하다. 순심도 스스로 옷을 벗어버린다.
내숭을 부리기엔 너무 서로에 대해 잘 안다. 욕망의 깊이도 알고 쾌락의 깊이 또한 안다. 그것 또한 고집이 순심을 가르쳐 온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20살의 순심이 부부관계를 부끄러워하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라며 온갖 것들을 가르쳐 왔다. 가까이 다가온 고집이 소파에 순심을 앉힌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순심의 두 가슴을 잡고 가운데로 모은다. 사발처럼 봉긋한 두 가슴이 골을 만든다. 고집의 입술이 가슴으로 다가간다. 두 사람의 몸이 후끈 달아오른다. 순심의 입에서도 고집의 입에서도 야릇한 신음이 흘러나온다. 정말 제2의 신혼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자, 따라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가발로 멋지게 포장을 하고 산뜻한 옷을 입은 제키가 수강생들을 향해 두 손을 펼치며 명령한다. 꽤 너울다란 강의실엔 나이 지긋한 부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 중에 고집과 순심도 진숙과 진숙 남편도 있다. 남편 노릇할 대상은 없지만 박 선배 역시 사람을 만나려고 여길 찾는다. 뭐라도 해야 했던 영희에게 순심은 제키의 남편 교실을 제안했다. 별달리 돈이 들 것도 없었다. 강의실로 사용할 사무실과 간단한 집기만 있으면 되었다. 강사는 제키여야만 했다. 그 무뚝뚝하고 짠돌이인 고집도 바꿔놨는데 다른 남자들이야 껌값 아니겠는가. 알고 보니 남편이 변한 건 다 제키의 교육 덕분이었다. 물론 첫 번째 수강생은 고집이었다. 3주는 남편만 강의를 듣고 마지막 주엔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엔 강의실이 썰렁했지만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황혼이혼에 협박당한 남편들이 아내의 손에 끌려와 등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은 영희도 제키도 먹고 살만하다. 여보, 사랑해. 고집과 진숙 남편은 이미 익숙한 듯 꽤 큰 소리로 따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만 들썩이며 알아듣지도 못하게 옹알거린다. 자자, 남편 여러분, 비싼 다이아 반지 사줘봤자 자랑할 사람 떨어지면 약발 끝납니다. 그냥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입을 이용하세요. 자, 몸을 돌려 아내의 두 손을 잡으세요. 아내와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자, 다시 해볼까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목소리가 조금 커진다. 제키가 다시 입을 연다. 여보, 수고했어. 여보, 수고했어. 남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진다. 제키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엔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여자들의 목소리도 조그맣게 나온다. 아하, 그래가지고 사랑받겠습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자, 크게. 당신도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 당신도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여자들의 목소리도 조금 커진다. 이 강의실을 찾은 사람들은 목소리 크기만 보면 몇 번째 온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얼굴은 뻔뻔해지고 목소리는 커진다.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강철중에게 납치당해 큰일을 겪은 후 순심은 시내에 대해 다른 마음이 들었다. 남편 때문에 별이 아빠가 죽은 건 미안한 일이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순심은 기꺼이 시내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다. 예전 박 선배의 아내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자기를 동생처럼 여기고 돌봐주지 않았던가. 나경 역시 언니와 조카가 생겼다고 좋아라 했다. 반찬을 싸들고 시내의 꽃집으로 향하자 별이가 총알처럼 순심에게 달려온다. 할머니! 꾸물꾸물 부드러운 손이 순심의 손 안에 와서 착 감긴다. 우리 별이 잘 있었어.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햇살이가 별이가 새로 생긴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사람이 그리웠나 보다. 별이의 손을 잡고 꽃집으로 가자 꽃다발을 만드느라 한창인 시내가 활짝 웃으며 순심을 반긴다. 엄마, 잠시만 이것 좀 해놓고. 천천히 해. 난 별이랑 놀게. 그리고 별이에게 묻는다. 그래서 햇살이도 별이가 좋대? 별이가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한다. 나중에 크면 나랑 결혼한대. 아가야, 그건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란다. 결혼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결혼한 거 후회는 안 한다. 계절이 바뀌었다. 순심의 베란다엔 붓꽃 화분과 다알리아 화분들로 그득하다. 예전처럼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다. 순심은 주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스레인지 위엔 커다란 굼솥이 부글부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 옆 칸에서는 조기가 구워진다. 고집이 붓꽃 화분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와 순심에게 건넨다. 고소하네. 순심이 좋아라 하며 받는다. 고집이 냄새를 흠흠 맡으며 좋은 듯 묻는다. 조기고 왔어? 당신 좋아하잖아. 그런데 굼국 냄새가 나네. 고집이 순심의 눈치를 살피며 묻는다. 설마 또 나 떼어놓고 여행 가는 건 아니겠지? 진숙이랑 영이랑 셋이서 단풍여행 가기로 했어. 가을이잖아. 또 며칠 동안 곰국 먹어야 하는 거야. 예전에 박 선배가 하얀 국물만 보면 토할 것 같다는 말이 이해되었다. 이럴 바에야 따라가고 만다. 나도 따라가면 안 돼? 당신이? 이 짠돌이가 여행을 따라간다고? 순심이 놀란 얼굴로 묻는다. 바깥사돈도 논다며 우리도 데리고 가. 이제 국어라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래? 애들한테 물어볼게. 철수도 오라고 할까? 제키의 본명이 철수이다. 제키는 요즘 영희와 철수는 환상의 궁합이라며 영희에게 작업질이다. 하지만 영희는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노라고 확실히 자르고 있다. 예부터 도박은 불치병이라고 했다. 남자한테 미쳐서 쪽박차고 싶은 맘 없다. 영희에게 물어볼게. 순심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톡창을 연다. 단체 카톡방이다. 울 남편이 여행 따라가고 싶다네. 니들 생각은 어때? 철수 씨도 부를 수 있단다. 오키. 카톡이 연달아 들어온다. 진숙이도 영희도 승낙이다. 고집은 순심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을 졸인다. 이제 정말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싫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다녀야 할 것 같다. 가을산이 붉게 물들었다. 순심의 마음도 고집의 마음도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붉게 물든다. 어쩌면 부부란 전생의 왼수가 악연을 풀기 위해 만나는 관계가 아닐까. 사랑이란 양념을 살짝 얹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고도 다시 화해를 하며 살아가는 거겠지.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